예,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가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와 공화당 중앙파 보수주의 둘 다 이제 말아 드셨죠. 예, 트럼프 영감님께서. 그래서 미국 정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극복 비결에 한국의 길이 존재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되 먼저 지금 이게 뭐 그냥 탁상공론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시시각각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군사지정학 환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폭넓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이제 북한 방문은 이제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5+1 태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뜻하죠. 5+1 태풍, 그러니까 남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마지막 일은 이제 그 일본에서 5+1 태풍 속으로 이제 한반도가 들어간 건데,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한테 내가 한반도에 불지를 능력이 있다. 내가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시킬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중국 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제 러시아의 발악이죠. 푸틴의 발악입니다. 네. 예,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1 태풍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조뱅에서 했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상기 드리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 복잡한 상호 견제, 상호 배신, 이중 플레이가 전개되는 거죠. 러시아는 북한을 내세워서 한반도 전쟁 촉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럼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력 수단을 확보하는 것. 한반도에 불 지르면 자기는 완전 범죄고 중국은 불에 타니까.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줄타기 주체스러운 주체 게임. 중국은 괘씸하니까 북한 장악력을 유지한 채 러시아를 식민지화시키는 것, 러시아의 껍질을 벗겨 들어 먹으려고 하는 것, 그걸 계속할 거고요. 그러니까 셋 다 전부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와중에서 한국은 종중으로 몸살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고립주의로 몸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위기중중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잘 활용해서 동중국해 또 대만 또 남중국해 이런 데 방어에 있어서 리베로 역할을 하도록 잘 유도를 해내야 되고 또 한반도 유사시에 튼튼한 후방기지 역할을 하도록 잘 유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다이내믹한 요소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중과의 싸움, 그 다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고립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이 두 싸움이 제대로 풀리면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조뱅설전에서 드렸던 말씀이죠. 역시 이제 중국에서 아주 싸늘한 반응이 나옵니다. 냉소적인 짤막한 반응이 나옵니다. 북한을 관련국이라고 지칭을 했고 황구시보 논평에선 아예 김정은 언급이 없습니다. 푸틴 방법을 두고 관련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다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기존 북러 관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냉소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짤막한 대답만 내놨습니다. 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对俄罗斯和朝鲜保持良好的关系的现状有何评论？此前我们回答过这样的问题，这是俄朝之间的双边交往。 네, 앞서 지난 샤이 13일 푸틴 방북설 관련 질문에도 중국은 북러 양자 왕래일로 논평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특히 이제 북중러가 한꺼번에 엮여가지고 미국의 타겟으로 다시 강화되는 것. 이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러시아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속내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걔들한테는 불편으로 끝나지만 우리한테는 생사 존망이 달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1 태풍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인용했지만 저 이 여성 학자 굉장히 참 존경하거든요. 앤 애플바움. 예, 그
세계적 전체주의 연구자고 특히 그 스탈린 시대 때의 강제노동 수용소 굴락에 대한 아주 독보적인 연구자입니다. 이 앤 애플바움이 이제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맞물려서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 상황의 급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지평으로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 war that has changed Europe forever. The assumptions that we had about Europe being forever safe, about the borders being unchangeable, about our laws on human rights and on conventions on genocide, all those things that we've been taken for granted for so many decades, this is now over. This is a war that moves us into a different era, one in which Europe may have to defend itself, may have to even begin to produce weapons and ammunition at a much higher rate than it expected. And it will eventually end with a new set of security guarantees one way or the other. Thinking up what will be the new shape of NATO, how will we prevent a war like this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and how will we specifically how will we guarantee the security of Ukraine? 네, 나토 혁신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전쟁이 발발하는 걸 막으려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안보 체제를 제공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이제 유럽이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럽은 완전히 달라졌다. 듣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서 통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지 않죠. 특히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통찰했으니까 2년 전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은 러시아가 변해야 끝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대담한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The war will end when Russia changes. So the war will end when the Russians conclude that it was a mistake, when they understand that the Russian Empire cannot be reconstructed and that era is over.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우리가 잘못 벌린 거다.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는다고 이렇게 썰레빨친 거 이런 거 다 망상이다. 그런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러시아가 절감할 때 이 전쟁이 끝난다. 다시 말하자면 푸틴이 제거될 때 이 전쟁 끝난다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푸틴이 제거될 때까지 혹은 전쟁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철수할 때까지 넌더리를 내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울 거고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싸우도록 서방이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학자예요. 그러니까 소련 체제 연구 학자예요. 러시아 연구 학자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사람들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스티븐 커킨, 네, 프린스턴 대 교수죠. 티모시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 그 다음에 앤 애플바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읽을 때는 왜 읽었냐면 전체주의 비판에서 아주 독보적인 사람들이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 학자로서의 자기 공력, 역사학자, 정치철학자로서의 자기 공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지하게 정확하게 통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체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 고립주의에 우호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알기 훨씬 전부터 이 사람들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트럼프 고립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제 티모티 스나이더는 아주 내놓고 비판합니다. 트럼프 고립주의는 서방과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다. 애플바움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서방 가치를 부정하고 독재를 꿈꾸는 흐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거죠. 제가 보기엔 서방 지성의 최정상급의 사람들인데 서방 지성의 최정상급의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동조적이지 않거나 적대적이에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트럼프가 이게 지금 무슨 초식을 썼나, 무슨 일을 저질렀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일단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보수주의 코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 보수주의를 납치했어요. 미국 보수주의는 흐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보수주의고 또 하나는 공화당 중앙파 보수주의인데 미국 보수주의를 납치하고 공화당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도 트럼프 고립주의에서 점령당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2025라는 극단적인 그런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죠. 공화당 역시 트럼프 고립주의 앞에 무력화돼 있죠. 이 마가 그 대중 조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척을 지는 순간 프라이머리에서 통과를 못합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제거당합니다. 경선에서. 심지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기독교 보수주의 블락,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블락이 트럼프에 의해서 거의 제가 보기엔 납치당했어요. 내다봐야 당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행보가 이게 좀 블래스퍼미, 그러니까 신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그런 행보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적인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제가 오늘 인용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트럼프가 어딘가 어디에서 흑인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럼 교회 신도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흑인이 많아야 되잖아. 전체가 백인이야.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 빨간 마가 모자들을 다 쓰고 있어. 원래 교회 안에서 모자 같은 거 잘 안 쓰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연호를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 이렇게. 이것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어떻게 트럼프를 연호하냐고. 근데 그걸 당연하게 그냥 일을 저지르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전혀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그럼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도 납치당한 거야. 공화당에 납치당하듯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이 사정을 알려면 미국 보수주의와 영국 보수주의를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국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 사진의 왼쪽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그렇게 혁명해서는 안 된다. 반혁명, 온건 개혁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 리버럴리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과 같습니다. 실제로 에드먼드 버크가 속했던 정당은 리버럴 정당입니다. 리버럴 당이에요. 휘그 당이에요. 에드먼드 버크의 말은 이런 말들이에요. 개인은 국가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한 나무나 벽돌이 아니다. 개인을 재료로 삼아서 피바다 속에서 갈아가지고 그걸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은 나고 살고 죽어가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어지며, 그러니까 백모가 나고 살고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이렇게 겹쳐져 가면서 지속성, 컨티뉴이티와 변화, 체인지가 조화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영국 보수주의예요. 미국 보수주의는요. 이민자들의 교회 공동체에 바탕한 기독교 보수주의가 핵심 유전자입니다. 이민을 왔어. 뭔가 자치를 해야 돼. 그 자치를 하기 위한 기반이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했던 세계적 사상가 알렉산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보면 교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치 기관이다 이렇게 나와요. Churches are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nstitution.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독교 보수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 사상에 바탕한 도덕적 보수주의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이 미국 보수주의 사상을 정립을 했죠. 그게 러셀 커크입니다. 러셀 커크는 에드먼드 버크의 달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국의 보수주의는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식 보수주의와는 달라. 우리는 기독교 보수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어. 이 금자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러셀 커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트럼프가 이 기독교 보수주의 코드를 건드리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건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교회 연설 얘기도 했지만 이게 트럼프 성경인데 성경의 부록으로 미국 애국가요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America 가사가 실려 있고 미국 헌법이 실려 있고 미국 권리장전 Bill of Rights가 실려 있고 독립선언서가 실려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가 실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어떤 그 기독교인이 성경에 대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부록을 붙여서 성경을 내면 거의 그 파문당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돈을 받고 팔잖아. 비싸게 받고 66달러인가 뭐 얼마인가 50몇 달러인가 받고 팔잖아. 그 다음에 이 트럼프는 이런 그 지지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이거를 자기가 리트윗을 해요. 이게 재판정에 앉은 트럼프 모습인데 옆에 예수가 같이 앉아 있는. 예수가 트럼프도 본인 말이 예수가 재판 받았듯이 내가 재판 받는다. 그 다음에 이거 트럼프가 리트윗한 거예요. 예수가 자기 어깨를 짚고 있는 이런 그림. 나는 예수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지. 예수처럼 재판받고 있다. 그 소리죠. 그 비슷한 말도 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리트윗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 보수주의 코드를 굉장히 살벌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덕적 보수주의 코드를 애국주의랑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애국주의라는 게 미국 우선 고립주의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헌법 정신의 화신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공유한 이미지인데 이게 헌법 전문이 We the people, 우리 people, 우리 사람들은, 우리 뭐 민중들은, 우리 민초들은 그런 거죠. 그렇게 첫 문장이 그렇게 나가죠. 헌법 전문이. 헌법이 트럼프를 포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헌법 정신이다 이거야. 쟤들은 반헌법 분자들이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거든요. 제일 무서웠던 게 이제 그 한 30년을 풍미한 4대 말살 해체주의죠. 거기에 저항보루를 누가 맡아줬냐? 기독교 보수주의가 맡아줬지.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평가 말살. 올해는 연설을 안 했죠. 제가 뭐 내놓고 비판해서 골드버그 대사. 저 큐어 축제에 주한 영국 대사 이런 사람들까지 몰고 나가서 연설했잖아. 왼쪽 사진. 동성애 축제. 그리고 주한 미 대사관에 위에는 저 동성애 깃발, 저 색동 깃발 걸고 아래는 BLM 깃발 걸고. 전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근에 바뀌었죠. 최근에 백모 같은 비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미 공관에는 미국 국기외에는 걸지 않는다. 그런 지침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저짓을 저질렀다고 처음엔. BLM은 중국제 위조 지폐 다룬 혐의로 체포돼서 체포 과정에서 뭐 잘못 운이 나쁘고 몸부림치다가 목졸려서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 플로이드. 그걸로 막 전국 각지 폭동 났잖아. 그때 폭동의 구호가 BLM 아니에요. 흑인의 생명도 생명이다. 남의 나라 수도에 있는 공간에서 뭐 저렇게 잘났다고 티를 내나? 이게 4대 말살이에요.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평가 말살.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이 4대 말살 해체주의를 이용을 했죠. 공화국의 기풍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흐름이 말하자면 그 트럼프 때까지, 그러니까 오바마 말기까지 굉장히 셌죠. 트럼프가 저거를 치고 나간 거예요. 기독교 보수주의랑 손을 잡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은 이 4대 말살 해체주의와 결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 들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니까 바로 저런 깃발 걸린 거예요. 2021년에. 공화당 대통령 중에 기독교 보수주의에 밀접하게 결합했던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입니다. 레이건은 오히려 기독교 보수주의를 핵심 정치 기반으로 삼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는 굉장히 그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 복음주의 기독교 블락에. 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4대 말살 해체주의에 대한 저항 보루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4대 말살 해체주의랑 손을 잡았고, 그리고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부 그 시대는 전부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고, 한 25년, 26년, 27년 그랬죠. 89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면서 민주당이 태도를 확 바꿔버렸다고요.